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이 연장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11월 6일 접수 마감 예정이었던 접수 기한이 2주 더 추가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정되었던 예산 대비 신청자가 미달된 지역들이 많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신청 방법 및 관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정부에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지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신청 마감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처음 발표된 신청 마감 기한은 10월 30일이 예정이었고 이후 1차로 11월 6일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었는데요. 남아있는 예산 대비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지속해서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독려할 필요가 있어 신청 기한을 한 번 더 추가로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합니다. 11월 6일 접수 마감에서 2주 더 연장되었는데요. 모든 지자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닌 각 시, 군구 예산의 여유분과 신청 인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예산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원래 신청 마감일이었던 11월 6일자로 접수를 마감하고 예산 대비 신청 인원이 아직 많지 않아서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기한이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이 거주하고 계시는 시, 군구 지역별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었었는데요. 11월 20일까지 받는 추가 접수분은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온라인 신청은 11월 6일자로 마감되었고 11월 20일까지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혹시 요일제 접수를 받는지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주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아직 해당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나 신청 기한이 임박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중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1월 20일까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중 하나인 소득 감소율 기준이 완화되었고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기준이 대폭 완화된 내용을 정리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안내드렸었는데요. 혹시 지난 영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기준 완화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가구 원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224만 4천 원이고 4인 가구는 356만 2천 원입니다. 기준 완화는 소득 감소율 부분에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근로사업 소득이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 즉 소득 감소
감소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시, 군 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원 중 1인이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이 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 요건인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다른데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일회 계좌 입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신청인의 증빙서류, 자격 확인, 계좌 등 자격 검토 후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 전화번호 문자로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난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부분도 간소화되었는데요. 신청 시 구비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업종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객관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각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역들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2주 더 연장한 상황인 만큼 실제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이 충족되어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셨거나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2주 더 연장된 것으로 보아 신청 서류가 조금 미비하시더라도 되도록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없도록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는 중복수급 불가하다라는 점도 신청 전에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및 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감염병 사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계지원 제도이며 신청자가 미달된 지역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